저는 문화재 설계를 평생 전문 직업으로 일해온 장순용입니다. 돌아가신 장기인 선생님의 장남으로 1947년에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했습니다. 1973년에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설계사무실에 입사해서 건축사 면허와 문화재 실측 설계 기술자 면허를 취득하였고 아버님과 같이 설계사무실 운영을 이어받아 지내왔었습니다. 사실은 건축과를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기계과에 입학하려고 노력했다가 재수도 실패한 후에 한양대학교 기계과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부친이 보고 기계과에 갈 바에는 건축 설계를 공부해라 라고 하셔서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한양대 건축과에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학교 때는 서양 건축사밖에 배운 게 없었고요. 그래서 한국의 전통 건축사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상황이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역사에서 배운 것들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문화재 일을 접하게 되면서 건물마다 그 건물의 역사를 찾아보게 되고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정리하고 그런 과정에서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통 건축을 하면서 다시 역사 연구에 조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던 계기가 되었고요. 궁궐 도배지를 수집하게 된 것은 1993년에 문영궁 실측 조사를 설계사무실에서 맡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문영궁의 도배지를 채취해도 좋다는 그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문영궁을 설계할 때에도 제가 느꼈던 것이 오대궁 건축들이 너무 허술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고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조선 고족도보 사진과 비교하면 엄청난 그 시설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배지가 완연한 문양이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궁궐복원에서는 전부 다 그 선비집처럼 한지로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건물 제일 마지막 핵심적인 치장인데 이것이 생략이 되고 복원을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 때문에 궁궐의궤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도배지 종류가 있었고 도배 방법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그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내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문현궁이 고종 주기 초에 그 건립된 건물이어서 적어도 고종대에 만들어진 그 도배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도전이 되었었습니다. 궁궐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왕자를 생산하는 일입니다. 건물의 격식과 누가 사용하는가에 따라서도 그 안에 사용하는 문양이 다릅니다. 대비가 살게 되면 장수를 상징하는 문양을 사용하게 되고요. 왕이 살게 되면 그 공부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상징하는 문양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색깔 면에서 역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격식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이상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문화재 복원 현장에서 도배 분야만 유일하게 그 전문가들이나 시공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분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도배하는 전문가가 와서 마무리하면 끝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지 거기에 도배 기법이 있고 방법이 있고 문양지가 따로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근래에 와서 이제 조금씩 그 복원의 개념을 찾아가는 건물들이 몇몇 생기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어서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얘기를 하려면 좀 마음이 불편해지는데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거기에다 도배지를 천천히 침전시키면서 한 겹 한 겹 벗겨내는 작업을 해서 여름철 2달 동안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퇴근 후에 집에 가서 A3 규격 캔트지에다가 차곡차곡 시간 순서대로 그 스크랩을 해서 두꺼운 그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운영군 보수공사 그 설계 자문회의 때 현장에 가지고 나가서 보여드리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운영군 벽지 본격적으로 좀 조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었고요. 그 감독관님이 보여달라고 해서 빌려드렸고 나중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반을 요청을 하니까 감독관 상관이 보자고 해서 보여드렸는데 어디서 분실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몇 달 동안 수고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에서 굉장히 그 분함도 있었고 답답함도 있었고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복잡한 생각이 있었는데 참아왔었고요. 다행히 그 보관 중이던 여분의 도배지가 있어서 그것을 다시 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남아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제일 어렵게 느꼈던 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궁궐 건축에서 창호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5대궁 건물들이 전부 다 바깥에 창만 있고 내부엔 창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도배하는 문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을 찾아내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2가지를 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싶은 것이 현장을 접하고 건물이나 환경에서 보여지는 것들 중에서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스스로 답을 작성해 보라는 말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질문이 많아질수록 때가 되면 많은 답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데 말없이 서 있는 전통 건축 구조물을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스스로 찾아가며 연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